반갑습니다. 코인 탈출입니다. 요즘 코인베이스 움직임 눈치채셨나요? 사람들이 XRP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입니다. 이거 지금 꼭대기 아니야?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오히려 바닥 쪽에 더 가깝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온체인에서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는 초기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은 늘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DTCC 같은 진짜 큰 기관이 움직이는 영역으로 연결됩니다. DTCC가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 결제 청산 인프라 중 하나죠. 여기서 관리하는 규모는 수십조 수준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감이 오죠? 여기서 토큰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건 그냥 코인판 찌라시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을 토큰화한다. 부동산과 채권을 온체인으로 올린다. 이런 말만 하면 반응이 뻔했죠. 과장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컨퍼런스 무대에서 금융사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준비 단계로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이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놓치면 안 될 긴급 정보 하나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리플 ETF 승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의 ETF와 앞으로 나올 ETF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XRP ETF는 선물 ETF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스팟 ETF입니다. 선물 ETF는 이미 거래되고 있고 약 2억 4천만 달러 규모가 들어왔지만 실제 XRP를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물 계약만 롤오버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XRP에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물 ETF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점이 바로 한계입니다.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읽으려면 큰 손들이 참고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실현 유동성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XRP가 언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공급 부족이 언제 발생할지 예고해줍니다. 이 지표가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를 영상 시청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잠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보다 더 빠르게 기회를 잡고 싶다면 10억 투자자들의 비법서가 필요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전자책을 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아 만든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리플 정보 또는 코인 탈출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할 사람은 잭 렉터입니다. XRP 쪽에서 오래된 인물이죠. XRP를 처음부터 지켜봐 왔고 XRP의 흐름을 분석하고 계속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잭 렉터의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요즘 시장 분위기 다들 느끼실 겁니다. 연말로 갈수록 가격이 조용해졌죠? 상승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고 그냥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장 끝난 거 아니야? ETF 얘기는 나오는데 왜 가격은 제자리지?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와요. 오늘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끝인지 아니면 시작 직전인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아직 잭 렉터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차트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빠지는지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타입이거든요. 프랭클린 템플턴 쪽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샌디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충격이 컸던 이유는 주식도 토큰화할 수 있어요 같은 단순한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지적재산권, 스포츠 구단 소유권처럼 원래 사고 팔기 어려웠던 자산까지 토큰화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존 시장을 쪼개서 나누자는 게 아니라 시장 크기 자체를 키우겠다는 접근이죠. 그래서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서 말하는 자본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머니마켓 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범주에만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로 묶여있는 자금, 국제은행 안쪽에 잠겨있고 일반 개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자금, 이런 흐름을 건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야기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질문이 나오죠. XRP 원장은 원래도 쓰였는데 뭐가 달라지냐? 최근에 나오는 XRPL 3.5 같은 얘기는 단순 업데이트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XRP 기반 디파이가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에 들어간 신호로 봅니다. 지금까지 XRPL은 결제 송금 유동성 이동의 강한 구조였죠. 그런데 앞으로의 로드맵을 보면 그 위에서 디파이를 굴릴 수 있는 기능을 붙이려는 방향성이 보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체인에 비해서 디파이 개발 생태계가 늦었다. 이건 맞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XRPL의 강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유동성이 이미 깔려 있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체인은 기능은 있어도 유동성이 약합니다. XRPL은 반대예요.
유동성은 이미 있고 이제 기능을 붙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붙는 순간 안정성과 확장성 얘기가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특히 눈여겨보는 건 대출과 차입 쪽입니다. 디파이에서 결국 핵심은 유동성을 어떻게 굴리느냐거든요. 이 부분이 열리면 XRP를 위해서 자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찰스 호스킨슨이 XRPL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그냥 해프닝으로 보긴 어렵죠. 컨퍼런스에 가져올 수 있는 XRP 관련 프로젝트 10개가 뭐냐? 이런 질문 자체가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솔라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솔라나가 XRP를 위한 디파이의 문을 열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XRP가 더 이상 한 체인 안에만 갇힌 자산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구조를 허브 앤 스포크로 봅니다. 중심에는 XRPL이 있고 여기에는 이미 깊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브를 중심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여러 디파이 플랫폼이 연결되는 구조죠. 이 연결이 늘어날수록 XRP의 쓰임새도 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은 2026년으로 갈수록 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 기술 업데이트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XRP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결정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짚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XRP가 디파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잠재력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송금 코인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구조를 뜯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플레이어도 비슷한 거 아니야? 이 질문 다시 나오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목할 건 여러 체인에서 XRP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흐름이 더 직접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XRP를 랩핑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이제 XRP는 솔란에서도 이더리움에서도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XRP가 대출 플랫폼에서 담보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카미노 같은 곳은 XRP 입장에서 새로운 유동성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좋은 일이냐? 그냥 구경만 하게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느냐? 저는 기존 XRP 보유자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현실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쉽게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브리징, 랩핑, 디파이 진입. 이게 복잡하면 좋은 구조라도 대중화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XRP 커뮤니티는 브리지 쪽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해킹 사례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웜홀, 노마드, 로닝 같은 사건들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확장하느냐입니다. 이걸 잘 넘기면 XRP의 판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레벨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구조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지금이 딱 그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방식이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기존 랩핑은 보통 토큰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내고 끝이었죠. 근데 그 다음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 관리하는지,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지갑 구조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요. 솔직히 XRP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그게 늘 불편했습니다. 불안한 구조는 아예 안 움직이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방식은 그 포인트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헥스 트러스트라는 수탁형 모델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XRP가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묶이는 게 아니라 기관급 수탁사에 보관됩니다. 쉽게 말하면 코드에 맡긴다가 아니라 기관에 맡긴다에 더 가깝죠. XRP 커뮤니티가 뭘 제일 중요하게 보는지 생각해보면 이미 큰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테스트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시장이 이 구조면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반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로 모이죠. 이게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흐름이 시작되는 건지요.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 홀더들도 일부는 참여할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신규 자금입니다. 기관이나 큰 자금을 다루는 쪽은요. 이런 수탁형 구조가 아니면 시작 자체를 안 합니다. 리스크 관리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서 플레어 사례가 힌트가 됩니다. 플레어는 XRP를 볼트 구조로 안전하게 두고 그걸 대표하는 형태로 활용하게 만들죠. FXRP가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해볼 만하네 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헥스 트러스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겁니다. 아예 기관 투자자 기준으로 설계부터 맞춘 형태죠. 솔직히 이건 기술보다 심리의 문제예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한다. XRP 커뮤니티는 특히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그냥 멈춥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의미가 큽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커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솔라나가 XRP를 필요로 하고 XRP는 디파이가 필요해졌습니다.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XRP는 한 체인 안에만 갇혀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옵티미즘이든 조건이 더 좋고 더 안전한 곳이라면 그쪽으로 유동성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더 안전한 곳, 더 효율적인 곳만 남습니다. 사용자는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시선이 다시 XRP로 몰리는 장면도 있었죠. 비부, 그러니까 비보 사건 같은 것들요. 인터뷰에서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오고 브레이크 포인트에서는 더 크게 터졌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왜 저러지 싶었죠. 근데 결과만 보면 단순합니다. 논란이든 뭐든 시선이 XRP로 다시 쏠렸습니다. 589 같은 숫자 놀이도 호불호는 갈렸지만 화제의 중심이 다시 XRP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XRP가 그냥 들고만 있는 코인이 아니라는 걸요. 언젠가 은행이 쓰겠지 같은 막연한 얘기 말고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요. 여기서 RLUSD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AXRP 생태계에서 제대로 연결되면 그건 단순 호재가 아닙니다. 거래상이 생기고 빠른 체인 위에서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차익거래부터 결제까지 은행이 독점하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체감이 달라집니다. 다만 디파이에서 하나는 꼭 짚고 가야 합니다. 변동성입니다. AMM 풀에 들어갔다가 XRP가 급등하면 수익은 났는데 아쉬운 상황이 생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굴리는 전략이 나온 거죠. 가격 변동 걱정을 덜고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에 차익 거래가 붙으면 더 현실적인 그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XRP가 $2인데 솔라나 쪽에서 랩핑된 XRP 수요가 늘면서 2.2, 2.2, 2.4달러로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럼 시장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싼 쪽에서 XRP를 확보해 랩핑하고 비싼 쪽에서 파는 흐름이 생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네이티브 XRP에도 매수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솔라나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더리움이든 아비트럼이든 같은 구조가 여러 체인에서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XRP는 지금 기대만으로 버티는 코인에서 굴릴 수 있는 자산으로 포지션이 이동하는 중입니다. 수탁형 구조로 신뢰 장벽을 낮추고 멀티체인으로 활용처를 넓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 구조를 안정시키는 방향이죠. 이 변화는 늘 가격보다 먼저 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체감했을 때는 판이 이미 꽤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알다시피 암호화폐를 매우 좋아하고 이걸로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암호화폐 전략 비축을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으고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사실 가문 자체에서 대대로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트럼프가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회사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각자 자리를 맡아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들, 특히 아들들이 암호화폐 및 토큰 사업으로 실제 수익이나 자산을 취득했다는 보도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맡은 코인은 수익 코인인데 이 수익 코인을 담당하며 이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익 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꼽았죠. 이 코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익 코인은 이미 지나간 거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두뇌와 큰 키를 자랑하는 인물로 현재 코인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런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담당할 코인이 무엇일지 많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면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의 자금들이 이 코인으로 몰려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오고 난 후에 투자를 시작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시장은 정보의 싸움이기도 하고 만만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 늦기 전에 이 기회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암호화폐 전략 비축, 그리고 트럼프 가문이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에 대한 관심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만 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만 고정 댓글에 문자 보내기 링크나 설문 작성 링크에 배런 못 탈출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런 코인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배런 코인은 정말로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손실을 보셨던 분들은 빠르게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